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는 내놓고 있는데 왜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정부는 분명히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시장은 아니 난 갈 길이 따로 있어 하고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색해 볼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공급, 수요, 정책, 이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수수께끼를 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재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택시장의 수수께끼입니다. 부제가 시장의 줄다리기죠.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6월 27일에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쪽으로 줄을 힘껏 당겼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꿈쩍도 안 하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2025년 6월 27일이었죠.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잡고 또 너무 과열된 시장을 좀 식혀야겠다. 이런 생각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꽉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먹히나 보다 싶었어요. 발표 직후에 보세요. 주간 가격 상승률이 0.40%에서 0.10%로 확 꺾였잖아요. 불타오르던 시장이 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새 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연간 주택 착공 실적인데요. 2021년만 해도 58만 호가 넘었는데 2022년에 38만, 2023년엔 24만으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착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막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게 뚝딱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2, 3년은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착공이 줄었다는 건 몇 년 뒤에 우리가 살 새 집이 부족해질 거라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마이너스 38.7%. 이게 뭐냐면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수도권에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요. 바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예측입니다. 말 그대로 새 집이 증발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건설은 계속 늦어지고 있죠. 공사비는 너무 올라서 건설사들이 이거 남는 게 없다 하면서 아예 사업을 시작도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허가는 다 받아놓고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공급의 완전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자,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단서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의 다른 쪽을 봐야겠죠? 바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즉 수요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부담이 심했던 2022년 3분기랑 비교해보면요. 지금은 오히려 부담이 한 30%나 줄었다는 겁니다. 지스코어라는 걸 봐도 예전에는 고평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살만한 가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가 불을 붙입니다.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25년 6월에 120까지 치솟았어요. 이 숫자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벼락거지다랬다.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기대 심리가 결국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공급은 줄어들 것 같은데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이걸 막으려고 정부가 규제를 내놓은 거잖아요. 과연 그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세 번째 단서, 바로 정책의 한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2019년 12월 기억나시나요? 정부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막아버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제 집값 잡히겠지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2021년 서울 집값은 오히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정책 효과의 지속 기간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수요 통제 규제는 그 효과가 길어야 1년, 짧으면 3개월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마치 약에도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시장도 규제에 적응하고 결국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유통기한이 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첫째, 공급은 부족해질 것이다. 둘째,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 셋째, 정책 효과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자, 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볼게요. 공급 측면, 미래의 집이 부족할 거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죠. 수요 측면, 사람들 부담도 줄고 심리도 살아나니까 이것도 상승 압력입니다. 정책, 규제 효과가 점점 약해질 거니까 이것도 결국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죠. 반면에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은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일부 규제뿐입니다. 이 줄다리기 어느 쪽으로 기울지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특히 저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힘이 결국 이 시장의 줄다리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선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 해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4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제발 정책 좀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둘째, 말이 필요 없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규제를 하더라도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시장 누르니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큰 그림은 좀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고서의 해법처럼 공급을 늘리는 거 맞습니다. 중요한데 집 짓는 데는 최소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몇 년 동안 지금 당장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강력한 힘들의 균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까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